김만배가 이제 남욱을 제끼다. 몹쓸 놈을 만들죠. 남욱이는 만들어서 실제로 다 줬대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야기하거나 이제 우리 쪽이 다 이야기하기를 네. 남욱이가 중간에 다 삥땅 쳤다. 이 지금 2014년 재선 이거 선거운동 하는데 예, 왜냐면 이제 남욱이가 다 삥땅 쳐가지고 남욱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남욱이가 몹쓸 놈이다. 그러니까 남욱이는 예전에 이제 전작도 있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사건 했는데 저하고는 이제 안 만나고 그때부터 잘 안 만났어요. 남욱이 만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대장동을 다 먹기 위한 도막인지는 생각을 못했지. 김만배가 한 명씩 제끼는구나. 한 명씩.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되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남욱한테도 이야기 들으니까 남욱이하고 다 이야기 들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없을 때 제 뒤에서 그다음에 녹취록에도 보면 제 욕을 그렇게 합니다. 예. 김만배 요물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김만배나 지금 저 정진상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김만배한테 단독으로 사업을 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득을 다 몰아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만배한테 은인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욕을 할까요? 그럼 욕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남욱이가 이제 여기에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떨어나가고 이 사업이 이제 왜냐면 그 남욱이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제 하려고 그랬던 남욱은 사실은 이제 그거예요. 남욱이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뭐냐면 환지 사업이잖아. 네. 환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환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보상을 잘 받게 됩니다.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네.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환지니까. 네.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보상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원주민들 같이 지금 수용당한 것처럼 강제 수용당해가지고 거의 뭐 감정가에 뭐 170%, 뭐 150% 이렇게 해가지고 받지는 않았겠죠. 또 훨씬 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에 2천억 빌린 거 있잖아요. 2천억 빌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예보. 예보로 넘어갔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 2천억을 다 갚을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업자가 자기니까. 네. 이거는 강제 수용되다 보니까 강제 수용되는 거에서 사람들이 일부만 갚으면 되는 거였지만 네. 예보에 네. 거기 저당 잡힌 일부만 갚으면 되는 거지만 갚을 우리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는 수용했을 뿐이지. 네. 우리가 갚을 주체가 아니잖아. 네. 근데 만약에 남욱이 환지 사업을 하게 되면 갚아야 될 주체가 되거든. 네. 그러면 빌려온 그대로 원금을 다 갚아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자까지 갚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에 2천억 빌려면 2천억을 도로 다 갚았다면 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뭐 때문에 했어요? 이재명이 일공단 공원 하는데 2014년에 뭐를 써먹어요? 2014년 6월 선거에서 나는 공원을 했다. 네. 어떻게 했어요? 2014년에 3월인가 2월 달에 뭐를 발표하냐면 결합개발 발표를 합니다. 결합개발. 결합개발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자 환지로 해서 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기부 찬합받기로 했어요. 네. 말하자면 1공단 공원 만들 것을 네. 기부 찬합받기로 했어요. 아니면 돈을 대기로 했어요. 네. 자 그랬다 치면은 이거는 언제 됩니까? 사업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표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당장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결합개발 발표가 지금 당장 발표하려고. 그거 외에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가 그 당시에 가져온 건 뭐예요? 1공단 공원하면 돼요. 그 결과적으로도 뭐였냐면 1공단 공원 외에 성남시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추가 이득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줄도. 그래 나중에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나중에 김만배한테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1,800억짜리 임대주택 부지 달라 해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1,800억을 그거는 또 이제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냥 쏘자 했던 거고 그랬던 건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추가로 뭐 받아온 거랑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어. 그때 근데 남욱이 제시한 그 안에 따르면 그 지금 서류 남아 있습니다 다. 그 안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피해도 최소화됐겠죠.
뿐만 아니라 뭐냐면 환전했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적정 보상을 받았겠죠. 네.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1공단 공원화를 해주고 네. 나머지 이득에서 네. 50대 50을 하자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 50대 50의 이득도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민간 사업자들 돈 버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공영 개발한 이유가 없는 거야. 네. 하나도. 네. 공영 개발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거지. 네. 결과적으로도. 결과적으로 예. 손해를 봤다. 개발을 했으면 네. 민간의 이득을 독점을 막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득을 최대화 극대화 시켜갖고 네. 넓은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결합 개발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이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김만배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 대장동이 왜 김만배가 어떻게 차지했고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제 다음 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이때부터 이쪽에다 몰아주고 저수지를 만드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공원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이때부터 이게 저수지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떠본 게 뭐냐면 나무길을 이제 같이 하려고 네. 이제 저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저수지 이야기를 안 꺼낸 거야 나무한테. 아하.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저수지에 대해서 김만배랑 상의하게 된 거지. 남욱도 제끼고 유동규도 제끼고 결국은 김만배랑 직거래네. 아니 근데 이제 뭐냐면 저가 이제 김만배랑 이야기를 하지 처음에. 아, 처음에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하고 다 보고가 됐고. 아. 그 다음에 그게 보고 안 됐으면 나는 이미 2014년에 잘렸겠지. 잘렸겠지. 네. 그리고 김만배가 그 틈을 노리겠습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위가 보고가 안 됐다, 뭔가가 틈이 있다 생각되면 바로 위에다 얘기하고 유동규 잘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결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게 한다. 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로비스트는 위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할 뿐이지 내 앞에서는 항상 좋은 형이고 모를 척 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건 또 원리가 그러는 거니까. 생리가 그래요. 장난 아니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된 거는 다 드러나잖아. 제일 먼저 드러나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거기서 자를 수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나 몰라.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독박색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끊는 거예요. 왜? 밝혀져 할 본들 자기는 이미 끝났거든. 남이 뒤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쨌든 자기는 끝나잖아. 자기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밝힐 거야. 그리고 지금 같이 나온다고. 지금 이재명, 정진상, 김용 같이 나온다고.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랐던 이렇게 얘기야. 나온다고. 그냥 100%.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억울해서 죽네. 죽는 거지. 화병나 죽네. 진짜. 왜냐면 죄 받을 거 죄 받는 건데 아니라 이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시켜서 한 일인데. 아니 응. 같이 한 일이고 얼마 받은 것도 없고 네. 자기들은 뭐 다 했지만 저는 보세요 지금 저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성남만의 일이 아니라 성남은 지금 땅값이 비싸고 뭐 하니까 금액이 큰 거고 네. 다른 데는 작은 금액이든 뭐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지방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디서나 어디서나 성남은 대한민국 지방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인 걸 뿐이고. 네. 100% 녹음하십시오. 어공들이든 밀공들이든 위에서 뭔가가 되면은 총대매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 반드시 녹음을 하고 위에 있는 원뿌리부터 다 녹취를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본인 죽습니다. 꼬리 자르기.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다 몰고 가고 힘 있는 사람들의 파티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 묻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누가 파티를 했겠어요? 유동규가 파티를 했겠어요? 아니죠. 이 큰 금액을 놀리거나 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개인 자금만은 못 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목적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쓰는 방법을 결국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저도 다 이제 사건 하면서도 의문이 많았고 감옥 안에서도 의문이 많았는데 재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 의문이 많이 풀린 것도 있습니다. 아, 어떤 뒷거래가 또 일어났구나. 제가 감옥 안에 있는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제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지만 나는 이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차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멍해를 섰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 이야기를 한들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원한을 진다고 원한을 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도 죄가 있는 거 내가 인정하니까. 뭐냐면 정당하게 뭐냐면 그들도 벌을 받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뿐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결국은 이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 이제 뭐냐면 김만배와 이제 2014년 이후에 네. 부터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네. 어떻게 이 대장동이 설계되는지 이 과정들이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한 3편 정도, 4편 정도는 이거에 걸쳐가지고 이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편 걸쳐가지고는 이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계가 끝나서 대장동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변천사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제 탄핵 정국과 2018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까지 몰고 가는데 이제 한 10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편에 이제는 아까 예고해드린 바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